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공기업 취업 성공을 책임지고 있는 강사 박규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고, 또 게다가 또 여러분들 취업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들 입장에서 요즘이 가장 힘들 때일 것 같아요. 2018년도에 원하셨던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또 2019년이 또 됐으니까, 또 여러분들, 올해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렇게 불안해하고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던 이 시기에 2019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가 개최됐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위포트에서 여러분들이 이 공공기관의 채용정보 박람회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참석을 하셨더라도 좀 시간이 제한이 돼 있고 워낙 줄이 길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좀 고려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2019년 공공기관 채용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엑기스 정보들 쫙쫙 뽑아서 이번에 라이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와 함께 한 1시간 정도 이번 공공기관 채용 정보 박람회에서 있었던 우리 특파원들이 정말 오늘 고생을 많이 했고요. 그 위포트의 특파원분들이 수집해온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는 것처럼 이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는 1월 9일 오늘이죠.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양재에 있는 AT 센터에서 지금 개최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신문 기사에는 벌써 2만 명이 참석했다라고 하는 굉장히 성황리에 많이 개최됐고, 또 이렇게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를 좀 빠르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기재부에서도 좀 이 공기업, 워낙 청년 실업률, 어떤 청년 실업난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떤 돌파구를 어떤 공공기관의 어떤 채용 쪽으로 좀 많이 돌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빠른 시기에 좀 개최됐다는 점이 좀 특징일 것 같습니다. 여기 AT 센터에 가보시면 시설도 괜찮고요. 굉장히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물론 뭐 코엑스만큼 그렇게 크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제법 큰 편이고요. 1층과 3층으로 두 군데로 나누어져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 모습은요, 뭐냐면 이 취업정보 공공기관이 채용정보 박람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블라인드 면접을 실제 해보는 그런 프로그램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면접관 2분이 나와 계시고, 여기 이제 지원자 학생분들 4분이 나오셔서 실제 면접을 보듯이 면접을 진행하는 모습들을 이제 많은 이 관람객들이 함께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또 이런 블라인드 면접뿐만 아니라 어떤 인성검사 또는 직업기초 필기, 또 직업기초 필기에 대한 어떤 강의,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쓰셨던 자소서나 면접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고 이런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고, 또 이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이런 어떤 강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내용은 알차게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취업준비생들이 각 부스들이 있고요. 이 부스 앞에 이렇게 기다랗게 줄을 늘어서서 여기에서 이제 담당자들하고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서 여쭤보고 또 컨설팅을 받고 이런 모습들을 보고 계시고요. 제가 오늘 보니까 좀 아까 좀 웃긴 모습들을 좀 몇 가지 봤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롱패딩이죠. 검정색 롱패딩이 대세였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박람회장에 갔더니 검정색 롱패딩 하나와 그다음에 이제 특성화고 학생들이 많이 참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성화고 학생들의 교복이 가장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채용정보 박람회 가시면 원하시는 기업들, 또 좋아하시는, 꼭 가고 싶어하는 목표로 하는 기업들의 이런 부스를 찾아가시는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줄을 길게 늘어서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조언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굉장히 작은 규모의 부스인데 실제 그렇게 대기줄이 길지 않은 곳들, 이런 곳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 이렇게 좀 많은,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건보죠.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 부스에 쭉 늘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건보에 대한 정보들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나중에 인터넷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뭐 환경산업기술원이나 이렇게 작은 곳들이 있어요. 뭐 극지연구소 이런 곳들 잘 눈에 안 띄고 실제 학생들도 많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지 않은 이런 곳들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가서 좀 상담을 받고 그러시면 또 남다른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 내일 혹시 이제 오늘은 이제 끝났고 내일 혹시라도 이 채용정보 박람회 가시게 된다면 그런 좀 전략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위포트의 이제 대표 강사님이시죠. NCS 신원쌤께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NCS 필기에 대한 핵심을 잡아주는 그런 강의를 지금 하고 계신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저 역시 내일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1시간 정도 자소서와 공기업의 NCS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대한 이런 강연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혹시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11시 반부터 12시 반 시간 잊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많은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NCS 필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지금 해주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채용 정보 박람회에 대한 어떤 스케치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이번에 우리 특파원들이 위포트에서 굉장히 이번에 이 공공기관 채용 정보 박람회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점들 이런 점들을 다 파악해서 특파원들을 파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특파원분들이 각 부스에 가서 아침 일찍 가서 남들은 밥도 막 밥 먹고 다니고 그러는데 이 특파원님들은 밥도 못 먹고 돌아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정보를 파악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좀 이제 여러분들 좀 미리 좀 알고 가셨으면 미리 좀 제가 좀 주의해야 될 점, 좀 참고하셔야 될 점들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이 라이브에도 좀 한계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어떤 한계가 있냐면 이 채용 정보 박람회라는 것 자체가 실은 각 공기업의 모든 인사 이런 정보를 완벽하게 반영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워낙 다양한 변수들이 있어서 중간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인사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공문 시행해야 아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결국 뭐냐면 아직 채용 계획이 서 있지 않은 곳들이 실은 상당수가 있습니다. 채용 정보가 세워져 있지 않은데 기재부하고 이제 기재부에서는 채용 정보 빨리 내놔 이렇게 이제 계속 압박을 가했겠죠. 그러니까 어떤 추정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제가 오늘 일단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정보들이 약간씩 좀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기에 이제 참석하셨던 현직자분들이죠. 뭐 인사 담당자일 수도 있고 또 최근에 입사한 뭐 신입 직원들 이런 현직자들한테 이제 이런 정보들을 받는데 그분들 역시 실은 역할 맡고 있는 분야나 업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지 못한 정보를 또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요즘 한참 바쁜 때예요. 인사팀이 가장 바쁜 때가 요즘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부로 지금 채용 어떤 인사 정보 조치나 이런 것들 명령 내고 또 사후 조치를 하거나 또 이제 새로운 정보안을 이제 구성하고 이게 굉장히 바쁜 시기다 보니까 실제 많은 인사 담당자들이 이 채용 정보 박람회에 많은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 특파원분들이 위포트의 특파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지만 실제 가서 또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정보들을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다 이런 정도 좀 참고하시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셨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9년 공공기관 채용 규모별로 가장 많이 뽑을 탑 20를 뽑아봤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철도공사죠. 철도공사가 1855명 정도를 채용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력공사가 1347명. 그 다음에 이제 건보는 약간 미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 매년 한 1000명 정도가 이제 계속 퇴직을 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1000명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보훈복지의료공단 이따 제가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 텐데 이 보훈 쪽이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훈복지의료공단 역시 한 612명 정도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강보험 심평원 462명 정도를 채용하는데 이건 이제 문재인 케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심평원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어촌공사는 하반기 한 385명 정도를 채용할 계획이고요. 한국수력원자력이 실은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탈원전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열심히 노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 355명 정도의 채용 인원을 지금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공단도 한 321명, 그다음에 LH가 한 263명, 그다음에 국토정보공사죠, LX가 한 262명 정도의 채용 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용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따지고 보면 이제 한국도로공사가 한 240명, 그다음에 수자원공사가 한 240명, 근로복지공단이죠. 근로복지공단이 실은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정부에 이제 어떤 노동복지 이런 쪽에 많이 포커스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의 역할이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명 정도 채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안전공사 이런 것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이 정부에서는 안전에 대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전 쪽 관련된 공기업 중에 이제 전기안전공사가 200명 정도고요. 그다음에 IBK 중소기업은행, IBK가 실은 이제 금융권이다 보니까 요즘 이제 금융권이 이제 명토에 이런 점포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한 200명 정도 채용하기로 했고요. 가스공사가 한 196명 정도, 환경공단, KDN, 교통안전공단, 산업인력공단 이런 순으로 한 20개 정도의 탑, 많이 올해 2019년도에 채용을 많이 할 공기업, 공공기관 20개 정도를 쭉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전공이나 어떤 적성 또 여러분들 관심사에 따라서 타겟팅 목표 공기업을 잡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공기업들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20개 정도의 공기업은 꼭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공공기관 올해 채용 규모 큰 곳들을 좀 말씀드렸고요. 이제 좀 이제 개별적인 우리 이제 특파원들이 오늘 이번에 고생해서 가져온 정보들을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죠. 올해 한 1,855명 정도를 채용할 거고 상반기에 1,275명, 하반기에 580명인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반기가 이렇게 많아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이것도 역시 하나의 추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 문재인 정부가 정부가 굉장히 지금 청년 실업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특히 2030 세대의 지지율이 뚝 떨어졌죠. 이 문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졌던 가장 큰 원인 결국 취업이 문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취업에 대해서 계속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청년들의 어떤 취업이나 또 창업 이런 쪽 계속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 가장 쉽게 접근하는 것 중에 한 곳이 바로 이런 공기업의 채용 규모를 늘리는 겁니다. 또 규모를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채용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거죠. 그래서 상반기에 채용이 올해 2019년도에 생각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채용 비율을 분석해보면 하반기가 한 60에서 한 70%, 상반기가 한 30에서 40% 정도였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40대 60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대충 계산을 해보면. 그런데 올해는 이게 50대 50 또는 역전이 돼서 6대 4 정도로 상반기의 채용을 굉장히 많이 늘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상반기를 절대 놓치지 않고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한국철도공사에 대해서 좀 일단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2년, 그러니까 가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공기업 취업에 황금 시즌이다, 황금기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막 걱정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게 뭐냐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은퇴를 시작했습니다. 그 58년생, 흔히 58년 겐띠라고 이야기하죠. 그 58년생 여러분들의 이제 아버님, 삼촌뻘 이러신 분들이 지금 퇴직을 시작했습니다. 퇴직을 올해부터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 자리가 이제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코레일 역시 앞으로 매년 1000 단위로 계속 채용을 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고졸 채용이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별도 고졸 채용이 지금 미정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졸 채용이 이제 대부분 이제 대학교 대졸생들이 많이 보실 텐데 이 라이브를 고졸 학생들을 원래 공기업에서 채용할 때 20% 이상을 반드시 고졸 직원들을 뽑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경영평가 지침에서 평가 요소에서 빠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졸 채용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역시 여기도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채용 인원을 설정할 때 퇴직자 또는 퇴직 예정자는 반드시 반영을 하죠. 그래서 전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끔 나이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특히 코레일의 경우에는 나이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쓴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는 실은 60년생, 70년생 직원들도 실제 합격을 했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올해 지금 상반기는 이미 시작됐죠. 하지만 이제 하반기도 역시 7월 초에 빠르게 시작될 가능성이 크고요. 자기소개서는 코레일 같은 경우 이제 적부죠. 그냥 원서만 내면 시험 보게 해주는데, 대신 이제 기업명, 학교, 이름,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을 안 넣어야 되는데, 가끔 가다 이런 걸 넣는 친구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달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글자 수가 아예 부족하거나, 또 중복 지원하거나, 이게 권역별로 지원하니까 중복 지원 해보는 거예요. 이러다가 걸리는 거죠. 어떤 개인정보 노출해서 실제 불합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적부였어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도 물론 적부이긴 하지만 면접에서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질문들이 나오니까 이 부분 꼭 좀 신경 써달라고 인사 담당자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걸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소서 작성의 팁으로서 본인의 장점이나 어떤 내용의 결론들 있죠.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핵심을 좀 상단에 배치해줘라. 그러니까 두 갈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갈식으로 좀 써줘라. 왜냐하면 이걸 여러분들 실제 자기소개를 검토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핵심이나 여러분들의 장점 이런 것들을 좀 앞에 좀 써주고 그 다음에 소제목 꼭 좀 써주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 자기소개서 읽다 보면요. 소제목 쓴 사람과 안 쓴 사람 확 차이가 납니다. 실제 합격률이 차이가 날 정도로 소제목 쓰면 확실히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뻔한 소제목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좀 그런 소제목도 쓰는 것도 노하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NCS 필기를 통해서 한 2배수 정도를 뽑는데 대부분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푸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간을 정해놓고 실제 문제를 푸는 것처럼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코레일 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답에 따른 어떤 페널티가 없으니까 정이 안 되면 찍는 거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분야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문제 영역별로 어떤 배점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영역부터 빨리 푸는 게 중요하다라고 팁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반기, 하반기 계속 문제를 개발하고 있고요. 하지만 기존에 나와 있던 문제들에서 그런 유형들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기 점수는 면접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평균 사무 쪽이 좀 높고 토목 쪽이 좀 낮다 이런 정도 이야기했었고 지난 2018년 하반기에는 약 4만 명 정도 응시를 했었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죠. 그다음에 이제 면접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경험 면접과 직무 상황 관련된 면접이어서 한 10분 정도 진행하고요. 지원자 1명에 면접관님들 4명 정도가 들어갔는데 일부 면접관 2명, 내부 면접관 2명이고요. 경험 면접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자소서에 쓰셨던 스토리에 가지고 그거에 대한 질문을 시작해서 계속 꼬리 질문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꼭 계속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직무 상황 관련돼서 이런 직무 상황 면접에서는 직무를 실제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해주고 그거에 대한 시간을 먼저 그런 문제를 제시해주고요. 문제 상황을 제시해주고 한 6분 정도 준비할 시간을 준 다음에 물론 메모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서 면접관 앞에서 발표하고 그러니까 답변하는 듯이 발표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정답은 없다. 정답은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인사 담당자의 이야기는 이 직무 상황 면접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벌어진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수준 이하인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 직무 상황 면접에 좀 더 대비를 많이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인성검사는 그냥 사격 인성검사하고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요. 철도 적성검사를 가끔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사 담당자의 설명으로는 이건 이제 2번 봐서 2번 다 떨어지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떨어진 사람은 없고 여러분들이 그냥 화면에 스크린에 터치하면서 그냥 IQ 테스트 하듯이 이렇게 하는 정도인데 지금까지 떨어진 사람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 코레일 이제 준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지 많이 좀 고민을 하실 텐데 인사 담당자의 조언은 뭐냐면 가산점이 제일 중요하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에 따른 가점을 주죠. 가산점. 그래서 이 가산점이 없으면 실제 이 벽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산점을 반드시 챙기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2개까지만 인정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사, 기사에 따라서 점수가 각각 5점, 4점, 3점 이렇게 달라지죠. 그래서 그런 가산점을 반드시 좀 챙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산점이 필기하고 면접에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상반기 채용에서 이제 또 탈락한 사람들한테는 이제 체험형 인턴으로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죠.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번에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런 체험형 인턴이라도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역시 이것도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근무에 대해서 이제 코레일 근무에 대해서도 좀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이제 권역별 채용이다 보니까 지역별 가점은 일단 없고요. 한번 권역 선택해서 지원하시면 10년 동안
그 권역에서 근무를 하셔야 되고요. 대신 지사에서 이제 그 권역에서죠. 지방에서 이제 근무하다가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본사에 지원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근무해보고 본사에 와서 일을 하는 직원들도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기업 경력자인 경우에 이제 신입 직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면 한 5호봉 정도까지는 인정을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부분들은 뭐 그 일반적인 것들이고요. 좀 이쪽에서 이제 인사담당자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코레일이 단순히 운송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해외 사업도 많이 한다. 그리고 역세권 개발 이런 것들도 많이 하니까 정부 위탁 사업 이런 것들도 많이 하니까 좀 그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인턴 사원을 선발할 때는 실은 한국사 능력 시험 가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1급, 2급, 3급은 같긴 하지만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써주고 자격증은 뭐 필기하고 면접에 계속 간다는 이야기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레일은 이런 식으로 인사 담당자가 우리 특파원에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좀 참고하셔서 코레일 준비하실 때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